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을 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쏜 어뢰에 맞아 폭침당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가운데는 당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즉 이게 아직은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목소리를 냈다가는 자칫 종북이나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을 다룬 영화가 탄생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그것입니다. 최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시사회를 가진 바 있는데요. 거짓 국군 당국은 상영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던 백성우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백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최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 천안함 프로젝트가 시사회로 상영됐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이 영화는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을 했고 발생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거기에 대한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우리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도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요? 어느 날 이제 정지영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부르셔가지고 재밌는 소재가 있는데. 예. 근데 이거 네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감독님 뭔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 영화를 하게 되면 세상은 너한테 색깔 하나를 씌울지도 모르겠다. 색깔. 예. 그래서 뭐 끝에 예술자 들어가는 거 하는 사람이 뭐 색깔 붙는 거 뭐 그런 거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천안함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역시 이제 천안함 사건을 이제 발생을 하고 쭉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한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하지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메가폰을 넘겨주셨을 때 이걸로 해야겠다. 정지영 감독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감독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저한테 그럼 그러니까 천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생각해 봐봐.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가서 그래 어떤 얘기 할래? 소통 얘기해야 되겠다고. 소통. 예. 이게 이 천안함 사건은 저한테 있어서 소통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감독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예. 그래 그걸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의기투합이 되셨군요. 두 분. 그렇죠. 감독 두 분이요. 네네. 예. 이 천안함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영화 이제 그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텐데요. 일종의 내용으로 본다면 고발성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고발성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뭐가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그냥 자성하는 느낌? 아니, 자성이란 말도 거창하구나. 그냥 거울처럼 그냥 우리 모습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또 더 얘기하시면서 더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네네. 제작진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소통이라고 하시는데 그 외에는 네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된다라고 본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느꼈던 건 뭐냐면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대하는 의견의 합리성을 떠나서 무조건 종북주의자, 예.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지는 과정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경직된 사회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예.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들었던 거죠. 예. 배 감독께서는 이번 영화가 천안함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제기다.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천안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하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를 자꾸 제시해야만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보다는 더 근본적인 게 지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저를 이제 조금 당혹시켰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내가 세상을 잘 보나라고 이제 자만하게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영화가 나오자마자 이제 어떤 이제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냅니다. 예. 미리 봤는데 예. 새로운 거 하나도 없더라. 다 아는 얘기들만 있더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영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 천안함이란 패러다임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증거가 있나? 일단 거기에만 꽂히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도 아니고 또 지금 제 생각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증거보다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 예. 공론화시키는 그렇죠. 분위기. 그게 오히려 더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지금 빠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예. 거죠. 예. 일단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천안함에 대한 의혹,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다시 떠올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고 감독님도 그런 합리적인 의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여전히 있죠? 많이 있죠. 예. 많이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천안함이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범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 하나만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예. 즉각적으로 이제 예.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왜냐하면 저는 해양 전문가도 아니고 폭발 전문가도 아니고 예. 저는 그냥 단순히 영화만 하는 영화 전문가지.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가 이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예. 저쪽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 내에서는 그냥 제가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다룬 거고 정말로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자꾸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 관련된 군사 전문가, 해양 전문가, 폭발 전문가 이런 쪽 아니시라고 하고 이제 사실 또 영화 전문가시죠. 영화 감독이시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다각도의 관계자들이라든지 또는 현지 백령도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취재도 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 또는 어떤 자료들을 취재 또는 참고하셨나요? 이제 그게 연관되는 질문으로 제가 좀 바꿔서 듣자면 예를 들면 이제 몇몇 언론들과 국방부가 지금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일방의 주장만 싣고 있다. 예. 이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제 저에 대한 반박인데. 해명해 주십시오. 근데 일단은 저로서는 억울한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반증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잘 보지 못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런 거 있거든요. 보고 얘기하지. 이렇게 답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국방부가 왜 국방부 얘기가 그러니까 논조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국방부 보고서를 통해서 국방부가 발표한 거를 먼저 보여주고. 아, 영화에서?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예. 그리고 그것들이 왜 이렇게 얘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가.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영화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가 아니다라는 거는 다큐멘터리를 참 몰라서 하는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전부 다 사실에 근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왜 사실에 근거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지가 전 좀 답답했었고. 네. 영화를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국방부의 공식 협조를 장소든 또는 시설이든 또는 출연이든 이런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연관된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국방부 쪽 의견은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영화를 찍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굳이 국방부를 찾아가지 않았고, 대신에 국방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을 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보고서나 인터넷에 보면 백서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국방부 주장이.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근거로서 이제 국방부 얘기를 들어봤던 거고, 예.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왜 국방부가 자기 얘기가 많이 실리지 않았느냐를 억울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 얘기는 충분히 실려 있으니까 영화에서 굳이 그분들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분들 얘기는 그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 그러셨군요. 뭐 그런 의도가 있었었죠. 예. 아마 이번 영화를 만드시면서 영화에 담은 메시지가 당국의, 즉 군의 주장을 반영하는 영화였다면 군에서는 아마 군함이라든지 해lik이라든지 해군 병력들을 대거 협조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그죠? 네네. 그 반대로 이번 영화가 당국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는 영화였다고 한다면은 그런 협조를 해도 군이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접근이나 그다음에 군함이나 헬기 필요에 따라서 헬기나 또는 해군이나 이런 해병대 이런 병력 협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건 또 뒤에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좋고, 또는 천안함 사고 당시에 그 참사를 우리가 며칠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봤던 우리 마음 아파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좋고, 이번 영화 제작 과정 또는 만들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게 있다면은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왜냐하면 저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났고, 그 중에 일부 얘기만 이제 영화에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 재미있었던 건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범인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안 했다가 그 사람들의 메인이 아니었고, 그냥 자기 아는 분야에서 자기 전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어뢰기 힘든데 가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북한이 공격했을까? 이게 이제 도출이 되는 거지. 첫 번째가 북한이 아니야.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회에는 그 얘기를 가지고 종북인가 보다. 뭐 이렇게 귀결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영화에서 이제 메인으로 제가 인터뷰를 이제 실은 사람이 신상철 씨와 그다음 저기 알파잠수의 이종인 대표 이제 두 분 얘기를 가장 많이 실어놨는데, 그 두 분이 정말로 군의 명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우리 군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몇몇 분들의 결정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예. 뭐 신상철 씨 같은 경우는 장교 출신, 해군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출신이죠.
근데 이종희 씨 같은 경우는 해병대 출신이고 예. 그래서 군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신사철 씨 같은 경우는 특히 군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법정에 가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고 예,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저는 한편으로 참 재밌는 사회 현상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모두에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군이 시사회 후에 이 천안함 프로젝트란 영화에 대해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아직 뭐 결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할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감독님은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할 것 같아요? 무슨 말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제 막연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예. 하실 거라고 봐요. 왜요?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니까요. 군은 특수집단이고 특수권력이란 말이죠. 특수권력이 민간 영화에 대해서 해라 마라라고 요구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상식이고.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안 하셨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할 것 같아요. 군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표현의 자유를 군이 그렇게 많이 존중해 오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아니요, 근데 제 사실은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천안함을 다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논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각오도 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거고. 그런데 전주영화제에서 첫 상영 이후에 바로 군에서 반응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어떤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가서 보고 듣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반박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영화를 한 번 상영했는데 군 관계자가 그날 영화제 온 거는 전 몰랐는데 신고 안 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복 입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박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영화를 안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예. 아니 어떻게 한 번 상영 가지고 저렇게 바로 반응을 하시지? 난 그게 사실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이 영화의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 사회에서 이 영화는 더 필요하겠다라는 오히려 저한테 더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래서 백 감독님 의견처럼 군이 상영 금지 가처분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주장 중에 하나는요.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진짜 사건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다수의 언론들이 사건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의하든 안 하든 사건 뉴스를 다루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 영화 볼 것을 권유하는 광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 안 할 거고 그냥 옛날 말로 흔히 말해서 무대뽀 군대라면은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군은 무대뽀일 가능성이 오히려 커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관계자, 그러니까 이쪽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 정말 군의 명예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게 연장되는 차원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지금 최대한 제 이성적으로 군과 그 군 결정권자들을 좀 분리해서 자꾸 생각을 저는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군이 대변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군 전체의 이미지는 아니어야만 한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좀 계속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영화 제작 전후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군 당국의 사람과의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영화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이 영화 만든다는 것을 초기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사람이 알 정도면은 그 군 첩보 빠르잖아요. 첩보 기관. 벌써 군에 보고됐을 텐데 그럼 저걸 알아야 이기다 하듯이 그렇다면 실무자들이라도 접촉을 해서 만드는 취지가 뭐며 이런 걸 파악해서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생각한 상식은 그렇거든요. 혹시 저쪽에서 한번 만나자거나 군에서 그런 연락을 해온 적도 없습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네요. 분명히 군 당국으로서는 정부의 발표를 100% 동의하지 않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라면 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가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름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국자로서의 의무 아닙니까? 당국자. 뭐 정부로서는 그것을 자기들의 주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국가기관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꼭 뭐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 그 주장을 펴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건 좀 실망스럽고요. 이번 영화 속에서 좌초 얘기가 좀 나왔죠. 네, 나오고 제가 있습니다. 보도된 걸 봤습니다만은 네, 네, 네. 그게 신상철 씨나 몇 분들이 좌초설을 주장했는데요. 다수의 많은 합의가 아니라 다수의 그런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좌초설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취재한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좌초는 있었다. 예. 사실은 이게 공통분모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힘을 기울이고 표현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신상철 씨의 재판 안에 있어요. 아, 예. 증인신문 조서를 받아서 읽어보는데 그 안에 표현하고 싶은 느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혔냐면 천안함이라는 사건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지만 그러면 천안함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라고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재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정부 발표는 뭐였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반박을 했었고 예. 그 얘기를 앞부분에 설명을 했죠. 그 부분에 이제 좌초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 뭐 좌초가 있다라고 이제 특히 이제 이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이제 해저 촬영을 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셔서 예. 뭐 영화 안에서 이제 그 내용도 보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선생님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마 우리 영화 보고 나면 좀 실망할 거예요. 그런 데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란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사건 이해를 위해서 썼던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부류에서 저희를 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오른쪽에 있는 분들, 예. 그분들이 욕할 거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민간에서 어쨌든 나름 계속 파왔던 전문가들, 예. 준 전문가들, 예. 이분들은 아마 우리 영화를 굉장히 싫어할 거다. 왜냐하면 왜요? 그분들은 왜요? 내가 아는 게 다인데 뭐 새로운 게 없네 영화에. 아. 그러니까 보통 천안함 프로젝트 그러면 범인 찾으러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영화는 범인 찾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해서 실망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차피 이건 범인 찾기 위해서 만든 영화도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통이 부재가 되어 있고 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갖고 그래서 이 영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소통을 강조하시는군요. 네네. 일반인들의 막연한 기대는 이 영화를 보면은 천안함 사건이 왜 발생했고 하는 우선 그런 규명, 진짜 북한의 의뢰를 맞았나. 이제 크게 사고의 두 가지를 본다면 이제 의뢰에 맞아서 폭발설, 또 하나는 뭐 좌초설,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인데 이제 좌초설을 이제 북한 의뢰에 맞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측의 주장 중에 하나는 폭파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다. 배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다른 배에서 폭발된 사례 보면 배가 실제로 다 찢어져 있거든요. 근데 배가 두 동강 깨끗이 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폭발될 경우에는 배에 탔던 승무원들, 병사든 민간인이든 고막이 찢어진다든지 내장이 터진다든지 일반적인 현상이 있는데 천안함 병사들의 시신은 너무나 깨끗했다. 이런 것이 절대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폭발로서는 앞서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사진. 저도 미디어물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그럼 자초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궁금증이 먼저 가죠. 1차적으로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사인에 먼저 궁금증이 가겠죠. 그 다음에서 이제 사건의 또 뿌리를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 말씀은 이번 영화는 그런 사건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것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의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논의의 부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논의는 어쨌든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유롭지가 못했던 거고. 근데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야지 진짜 각 전문가들 얘기가 저는 굉장히 사람들은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뭐 아직 나서지 않은 전문가들도 사회 분위기만 자유로워지면 얼마든지 나서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될 거고 사건 파악에 좀 더 가까워질 거고 더불어서 이 사건을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천안함 사건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해에서 그 큰 군함이 반파대가 돼서 가라앉은 사건이 거의 세계에서는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었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이 이제 정부에서는 한 달 반 만에 과학적 결론이다 그래서 내렸는데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물론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욕할 수는 있겠죠. 왜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와? 라고 욕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침착했어야 될 게 군정부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났더니 범인이 북한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쉽게 지금 드러나지고 그거를 뭐 그렇게 쉽게 드러나졌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즉각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렇게 어떤 사회적 힘으로써 누르려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2010년도 천안함 폭침 때도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똑같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북한의 주장도 문제이지만은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듯이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왜곡하던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용기 있게 그 잘못을 고백한 사람이 없다. 계속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아주 슬프게 하는 일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의 연출을 맡으신 백 감독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백 감독님. 네. 현장도 좀 있습니까? 이 영화 속에는 현장. 현장이 사고 현장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고 현장을 저희가 이제 백령도를 가봤을 때 뭐 아시다시피 사고 현장이 바다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파도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사실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2년 전 사건이고 어떠한 이제 영화라는 게 이제 비주얼에 의지한 매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담았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한테 궁금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법정이 저희한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공판.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재판장에서는 녹음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촬영은 더더욱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메모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판 조서를 가지고 모의법정 그러니까 재연을 했죠. 배우들 통해서 재연을 했고. 근데 영화 내용이 그렇게 시작됩니까? 시작은 내용들이... 이제 그 천안함은 이런 사건이었고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반박들을 해왔다가 먼저 보여지고
그리고 반박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 반박하시면서 그럼 결론은 뭐라고 생각하냐가 이제 실려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서 메인으로 얘기하고 싶은 자 공판 현장을 보자. 예. 원래 이제 재판소라는 곳 자체가 어쨌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거기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렇게 이 조서 내용 그대로 연기를 좀 해달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연을 했었죠. 네. 마치 부러진 화살처럼 이제 그렇게 당시 재판 상황을 재현해서 지금도 물론 천안함 사건 신상철 대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 의견 다툼 이런 걸 가지고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근데 이제 부러진 화살처럼 스펙타클한 거는 이제 예. 저희가 제작비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는 못했지만 예, 이제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어쨌든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시사에 참여해서 상영을 했습니다만은 상영관에서 이게 상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영화제에서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네, 쉽지 네네.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 얘기는.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제작사에서 많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예. 근데 어제도 이제 한 분이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군이 지금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한 게 저는 굉장히 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정말로 영화 감독으로서 작품 하나를 이제 던져놓은 거고 예. 그거는 판단은 이제 관객이 하는 거거든요. 관객. 예. 근데 지금 이제 군과 몇몇 언론에서 상영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 그 관객의 몫을 뺏어가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모든 영화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모든 영화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저건 좋은 영화구나 나쁜 영화라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예. 이 영화는 세상에 있어야 할 영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영화라는 구분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있으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게 좋든 나쁘든 그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아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점점 더 경직되게 만들어 가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양성 요즘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예. 다문화 이게 거의 뭐 화두처럼 이렇게 아주 일상어처럼 들리는 우리 사회가 예.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측면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도가니, 남영동, 부러진 화살, 이번에 천안함 프로젝트까지 언론이 오히려 다루어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또 인식 전환을 가져와야 될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제 몫을 다하지 않으니까 영화가 나와서 이제 이런 영화도 하나의 미디어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의제 설정을 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게 놀랍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내에 그러한 파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영화라는 게 이제 어쨌든 일종의 예술이기 때문에 만들고자 하는 그 창작자가 세상에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감독에 의해서 정정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게 표출이 되어진 거고. 근데 동시에 언론이 활발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여졌었으면 아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텐데 예. 상대적으로 언론이 조금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늘 똑같은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좀 더 크게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랬군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와서 이런 일련의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형성된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는 사실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없었잖아요. 이미 정치적인 저항으로도 비춰지고 과도한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뭐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가 많이 억압돼 왔지만은 그러나 과거 70년, 80년대에 비하면 그래도 또 많이 또 좋아진 것만은 또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영화계 내부에서 자체 검열이나 뭐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전혀 없고요. 영화계 내부에서 뭐 어떤 걸 표현한다라는 설정을 갖고 왔는데 다른 영화인들이 야 그거 안 돼라고 말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고요. 예. 저희는 좀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자기 검열 문제를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천안함이 제 첫 장편인데 예. 지금까지 이제 돈이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 단편 찍어오고 늘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정지영 감독님이 이제 총 제작비를 대시고 장편을 연출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데뷔한다, 장편 데뷔한다 그러면 굉장히 축하를 받습니다. 예. 뭐 힘내라, 화이팅, 뭐 이러고 예.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의 반응이 야, 괜찮겠냐? 괜찮겠냐? 그거 또 걱정. 꼭 해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걱정을 하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얘기라고 시작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처럼 저한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런가? 이거 괜찮은 영화인가? 이게 정말로 위험한 영화인가? 나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나한테 위험한 건가? 스스로 검열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정정 감독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난 상식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이게 위험한 건 아니야. 위험하게 볼 뿐이지. 이건 위험한 얘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이제 구성을 하고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이거 위험할까? 예. 저도 모르는 검열을 해본 적이 있어요. 보십시오. 예. 영화계 내에서도 어찌 보면은 앞기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바로 그 걱정은 자체 내에 검열이 일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안 그러면 이게 만약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곁들여진 사건이 아니라 이게 만약 상상의 작품이라고 친다면은 누가 검열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인들이 상상을 한다면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영화에서는요. 예. 우주에서 괴물체가 날아오기도 하고요. 예. 영화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건 끝도 없죠. 심지어 영화에서는 하느님도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고요. 예. 뭐 종교계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뭐 신이 인간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상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찬가지 얘기로 다큐멘터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반박을 이제 몇몇 언론들이 해왔는데 정말 맞지 않은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정말로 가장 사실에 근접한 다큐멘터리라 할지라도 감독이 카메라를 가지고 프레이밍을 하는 순간, 예.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순간 감독의 의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감독이 바라본 세상의 한 부분, 예. 그리고 그 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바람, 그게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제 아까 그 검열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좀 영화 내에는 검열 없습니다. 예. 그걸 검열로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천안함 얘기할 거야? 해. 하긴 하되 야 나는 좀 걱정은 된다. 뭐 이 정도의 차원이지. 정도요?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거 반드시 해서는 안 돼. 또 이 부분은 드러내. 뭐 이런 식으로는 전혀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죠. 심지어 정지영 감독님도 제가 편집이 끝날 때까지 이 영화 구성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저한테 야 이거 빼 너라는 말 하신 적 없고요. 혹은 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런 얘기도 하신 적 없고 정말 자유롭게 제가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뭐 지금까지도 그래 잘 됐어 잘했어 수고했어 뭐 그게 다였거든요. 기획 감독과 연출 감독 두 분 사이에 기본적으로 출발 단계에서 큰 그림에서는 그래도 대화가 좀 있고 네네네. 큰 방향은 잡아놓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연출 감독인 백 감독님이 이제
책임을 지고 네네. 진행하셨을 텐데 네네. 뭐 좌우간 두 분 사이에 전혀 갈등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하긴 이런 작품이 갈등이 있으면 진행되기는 어렵겠죠. 네네. 예. 장편이라고 그러셨는데 백 감독님한테는 첫 장편. 제작비는 실례지만 얼마나 들었는지 밝히실 수 있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저는 예. 이제 지금까지 제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제작비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 왜냐하면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계산하기 편하게 만약에 이번 뭐 어떤 뭐 하나는 파트를 했는데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예. 사람들은 쟤는 100만 원짜리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예를 들면 한 영화가 뭐 계산하기 편하게 1억에 찍었다. 예. 그러면 그 1억짜리 영화야? 야 1억 갖고도 이렇게 만드는데 너는 10억 줬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또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한다거나.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예. 그다음에 특히나 이 영화에서 이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은 정말로 도와주신 거거든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도와주셨는데 예. 그분들을 원래는 얼마라고 책정해야 되지? 일단 저는 판단이 전혀 안 쓰고 예. 그런 의미에서 굳이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그래서 제가 실례지만이라고 여쭌 거고요. 네. 불필요한 오해를 낳거나 뭐 그렇다면은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네. 예. 저예산이었다 굉장히 뭐 그 정도에서 예, 힘들게 그러시군요. 했다. 어쨌든 그러나 이번 뭐 기획 감독인 정지현 감독하고의 갈등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치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고충은 있었을 거예요. 뭐 그냥 재미로 슬슬 만든 건 아니지 않을 겁니까? 예. 이제 정지현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뭐 갈등은 없었지만 이제 좀 차이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지현 감독님은 굉장히 대중 영화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은 이제 처음에 저한테 맡겼을 때 막연히 이게 좀 무거운 얘기를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셨군요. 그냥 카메라도 쑥쑥쑥쑥 들어갔다 빠지고 쑥 빠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갔거든요. 그래서 첫날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첫날 촬영 때 감독님이 오셨는데 예. 뭐 촬영 내내 가만히 아무 얘기도 없으시다가 이제 촬영이 끝나고 저한테 난 네가 그렇게 조명 다 설치하고 그렇게 빛 맞고 나 그렇게 제대로 찍을 줄 몰랐어.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예. 일종의 좀 뭐랄까요 압박으로 들어왔죠. 예. 제작자이시니까 예. 그럼 구성을 바꿔야 되나? 그럼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쉽게 가야 되나? 근데 그럴 거면 영화 시작 안 했겠죠. 뭐 제가 처음부터 생각해온 그림이 있으니까 뭐 이제 스태프들한테도 나중에 이건 내가 먹을게. 일단 그냥 가자. 예. 그리고 끝까지 영화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영화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정지현 감독님은 저한테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으셔가지고 사실 내심 좀 불안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전주영화제 때 첫 상영을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처음으로 이제 나는 그냥 감독님 표현에 의하면 나는 그냥 밀가루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막국수를 만들어서 관객들과 이렇게 하나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백 감독이 그걸 며칠 국물을 우려내서 그렇게 근사한 멸치 국수를 만들 줄 몰랐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백 감독한테 고맙다고 얘기한다. 처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좀 아주 만족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감동받았고 예. 그 순간에 이제 제가 힘들었던 모든 게 확 날아가 버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지현 감독님 저도 감사합니다. 시사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영화가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관객분들은 영화 잘 봤다. 그리고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동의한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일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이버 평점을 봐봤냐. 네이버 평점은 지금 거의 1점 몇인데 이거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 예. 당신들은 지금 영화를 통해서 소통하자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진짜로 감독으로서 작품 하나를 던진 거고요.
어떤 관객이 1점으로서 받아들이면 그냥 그분한테는 1점인 거고 10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10점인 거고요. 관객의 차이도 예. 있죠. 그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10점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1점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나는 1점이 돼 저 사람은 10점이면 10점의 입장도 존중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뺏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한테는 10점인데 내가 1점이라고 해서 저 사람도 1점일 거야. 저 기회 자체를 뺏어. 이건 사회의 악이야. 이런 시선 자체가 전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저는 오히려 소통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영화가 재밌구나. 제가 영화 내에서 했던 얘기들이 지금 영화관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도 한 2주 전에 그 지슬이란 영화를 지인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같이 갔던 일행들 중에서 또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한 분은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뭐 시대적 또 역사적 사건을 아주 휴먼으로 친근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4.3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너무 국소화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마치 우리가 누구나 다 보는 아름다운 풍경화 같은 거는 누구나 보면 그냥 다 아름답다 하지만은 어떤 좀 뭐 추상화나 그런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게 무슨 그림이야라고 하는 극단적인 평가도 있고 정말 심오한 걸 담았다. 3차원적인 고차원적인 그림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듯이 이번 천안함 프로젝트도 저는 진짜 견해에 따라서는 대 감독님 말씀하신 그런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제 나무를 좋아하는데 예. 나무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진 작가가 가지에 열려 있는 꽃만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뿌리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가지만 찍었냐? 저건 나무를 찍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생님 친구분처럼 지슬에서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4.3 사건이 있는데 그 전체가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고 예. 저는 저 역시 4.3 그 지슬이라는 영화를 너무나도 재밌게 봤는데 예. 그 부분이 전체를 느끼게끔만 해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천안함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일부 답답할 수도 있고 일부 재밌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예. 그게 뭐든지 간에 그거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정말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예. 영화계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직 뭐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영화인들은 바로 이래 필이 따오지 않겠습니까? 영화계 내부에서.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유일하게 기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전주영화제의 반응이겠죠. 예, 반응인데. 예. 뭐 아시다시피 저한테 야 너 영화 못 만들었어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은 없는데 예. 뭐 대체적인 반응이 이제 열심히 했네 잘했네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영화관에 올라와서 보시면 1시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국방부의 그런 반응 등으로 인해서 이 영화가 지금 상당히 벌써 많이 알려졌습니다. 영화를 직접 저도 지금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볼 수 있도록 빨리 이제 배급이 돼야 될 텐데요. 일정이 어떻습니까? 언제쯤이면은 우리가 뭐 표 끊어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습니까? 독자들은, 청취자들은 그게 궁금할 텐데요. 예. 예, 저도 빨리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극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감독님이 모르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정이 어떻습니까? 대략이라도 배급사에서는.
아직은 배급사가 붙은 영화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직은요. 네, 이제 곧 이제 얘기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천안함 영화가 결국 우리 사회에 한 3년 정도 뭐 다양한 논란들이 이어져오는 끝에 결국은 영화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제로서 우리 사회에 등장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보는 우리 영화 관객들이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까? 메시지가 뚜렷이 몇 개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사회의 거울 같은 느낌으로 구성을 했고 찍어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굉장히 거창한 얘기이고요. 예. 제 반성이었습니다. 예, 재반성. 예. 저의 반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게 한 3년 전이고, 근데 뭐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뭐 사실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얌전히 숨어 있었던 제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죠. 그래서 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주에서 만났던 관객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전혀 천안함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이 영화 보고 나서 전체적인 윤곽은 생겼다.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큰 메시지를 던졌군요. 백 감독님은 평소 어떤 분야의 영화들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판타지 영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판타지 영화에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신 분이 이번 영화를 소화하기에는 좀 어때요? 힘드셨어요? 안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았습니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타지를 좋아할 뿐이지 판타지를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좋아진다는 뜻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뭐 영화인으로서 뭐 다양한 장르를 누구나 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양한 장르를. 예. 예. 자, 오늘 이 천안함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조만간 선을 보이게 될 천안함 프로젝트 연출 백성욱 감독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백 감독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